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런 러니어의 가상현실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메타버스 스쿨 혁명 책을 집필하던 3개월 동안 제가 가장 집중했던 인물 중 하나이고 요즘에 가장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런 러니어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다양한 명함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컴퓨터 과학자이자 철학자, 시각예술가, 작곡가, 영화감독, 그리고 저술가로서 유명한데 유대계 이민자 자녀로 1960년 뉴욕주에서 출생해서 뉴멕시코주 메실라에서 성장하기도 했는데 아주 특이한 이력은 산파, 아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돕는 분들이시죠. 그런 산파 역할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고요. 이분이 1985년에 VPL 리서치사를 설립해서 가상현실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고안하고 상용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VR로 알고 있죠.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사람이 가상세계를 탐험하는 첫 프로그램과 그 시스템 안에서 이용자를 대표하는 최초의 아바타를 개발한 가상현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세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개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카네기 멜론대에서 왓슨상을 받기도 하고 뉴저지 공과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트머스 대학교 방문교수, UC 버클리 학제관 상주학자, 그리고 USC 애넘버그 상주혁신가, 마이크로소프트 학제관 과학자로 재직하고 있기도 하고 미래 정보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실리콘밸리 선구자이자 구루로 인정받고 있죠. 그의 저서로는 디지털 휴머니즘, 그리고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등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시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제런 러니어를 딱 만났는데 그의 비주얼이 아주 저의 관심을 엄청 많이 끌었습니다. 과학자인데 이런 히피적인 그 모습에다가 거기에다가 몽상적인 그의 눈빛들 그리고 또 그가 날리는 멘트들 내가 정말 어린 나이에 이런 과학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흥미를 끄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제런 러니어 같은 경우 V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왜 가상현실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바타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이미 그가 자신의 외모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와 처음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를 보거든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냐가 아니라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를 보고 그를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이 제런 러니어는 옷보다는 그의 태도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그 포즈들의 자유분방함이랄지 그리고 그의 대화하는 눈빛이랄지 이런 것들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런 러니어의 가상현실의 탄생, 머릿말, VR이란 무엇일까? 앞부분만 조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R은 커다란 헤드셋으로 이걸 쓰고 있으면 밖에서 볼 때 웃긴 꼴이 된다. 안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VR은 과학소설에서 즐겨 쓰는 상투적 장치이며 참정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VR을 생각하기만 해도 늦은 밤 의식과 현실에 대한 온갖 몽상이 피어오른다.
모든 사람을 반드시 감시하지 않고서도 실리콘밸리에서 수십억 달러를 금세 확보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VR은 우리 시대의 과학적, 철학적, 기술적 첨단에 놓여 있다. VR은 자신이 다른 장소에 어쩌면 인간과 동떨어진 몸을 가지고서 어쩌면 환상적인 외계 환경에 있는 듯한 철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제런 러니어는 이 구글의 미래에서 소개된 바에 의하면 6개 발이 달린 가젤을 아바타로 설정해 놓고 본인이 그 아바타에 맞추어서 6개 달린 그 생물 아바타에 맞추어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팔까지 다리라고 했을 경우 네 다리밖에 없잖아요. 다리가. 근데 그것을 6개의 움직임에 맞춘다는 것은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오고 완전히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가져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의 새로운 세계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게 제런 러니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 소셜 활동이 주를 이루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과 제런 러니어가 자신의 이 VR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바타로서 지각하고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은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죠. 이를테면 제런 러니어는 자신의 상상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메타버스를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는 상상력 속의 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조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경계선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라는 책에서 계속적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 물론 제런 러니어가 만들어낸 이 VR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콜.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한정된 활동을 하고 사유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폭발적인 사유체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에 의해서 좀 더 주체적인 그 삶과 그리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제런 러니어처럼. 계속 읽어보죠.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으면서도 또한 이토록 소름 끼칠 수 있는 매체는 일찍이 없었다. 가상현실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우리의 심성을 어떤 매체보다 강하게 증폭할 것이다. 가상현실은 이 모든 것이자 그 이상이다. 친구들과 나는 1984년에 VR 스타트업인 VPL 리서치사를 창업했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며 VR이 인류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최근의 VR 애호가들은 1984년에 어림도 없지라고 외칠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여러분은 VR이 수십 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저가의 블록버스터 대중 오락용 버전을 출시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탄 모든 탈 것은 구르는 것이든 뜨는 것이든 나는 것이든 VR 프로토타입이 구현되어 있다. 수술 연습용 VR은 하도 널리 보급되어서 남용 우려가 제기될 정도이다.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보기 좋게 성공했으니까. 책은 할 수 있는데 VR은 못하는 게 뭘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가상현실의 낭만적 이상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현실적 기술이 아니라 이상적 기술로서의 VR은 너드적인 것과 히피 신비주의적인 것의 결합이다. 첨단 기술이자 꿈 같은 것이자 한계 없는 경험의 묘약이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히피즘, 그리고 또 하나가 낙천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8호 학번인데 우리는 군부 독재에 맞서서 최루탄에 맞서서 끊임없이 우리 현실에 재개되어진 그
한계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을 때 이 미국의 제런 러니어는 꿈 같은 것이자 한계 없는 경험의 묘약인 바로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었으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 IT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평화와 풍요가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문명이 발전하기가 어려웠었죠. 왠지 좀 착잡한 마음도 드는데요. 아무튼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초창기 VR이 어땠는지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당시에는 경험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우리는 최초의 몰입형 아바타에 들어가고 아바타가 된 타인을 바라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비현실적 아바타로 경험하는 일에 매료되었다. 기술 분야에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따분해 보였다. VR을 가지고서 그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안 된다. VR이 아무리 다재다능하더라도 내적 상태를 전달하는 매체는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VR이 사람들에게 점차 친숙해지면서 이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줄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이따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VR이 어떠한 현실이든 자유롭게 텔레파시처럼 만들어내고 뇌를 결합시키도록 금방이라도 진화할 것처럼 말이다. VR이 경이로운 것은 모든 것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임을 설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문화가 VR 산업의 상투적 양식과 수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통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면 초기 VR이 어땠는지를 VR 기법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성숙한 표현 문화가 VR에서 어떤 형태일지를 오랫동안 상상했으며 영화, 재즈, 프로그래밍의 교집합이라고 말하곤 했다. 지금 제런 러니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VR에서 성숙한 표현 문화가 어떤 형태일지를 오랫동안 상상했다. 바로 제런 러니어의 이러한 상상이 이 VR 기술의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삶의 한계를 짚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할 뿐이죠. 꿈속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상상을,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 실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 자신도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조차도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고 제 머릿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첨벙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런 러니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VR의 첫 번째 정의, 20세기의 세 가지 위대한 예술인 영화, 재즈, 프로그래밍을 하나로 엮는 21세기 예술 형태. VR의 표현력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VR이라는 아이디어에는 언제나 작은 흥분의 고갱이가 들어있다. 모든 경험을 자신의 통제하에 남들과 대화적으로 공유하는 것, 총체적 표현 형태에 대한 접근법, 자각몽의 공유, 지긋지긋한 물질성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추구한다. VR은 이 세상에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 양식이다. 바로 제런 러니어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었겠죠. 내가 VR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VR이 내게 소중한 것은 그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VR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려면 내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는 법,
대부분의 장은 내가 어린아이던 1960년대 중엽부터 VPA를 떠난 1992년까지를 다룬다. VR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그에 대해 논평하는 장도 여기저기 섞여 있다. 이런 설명 장들 중에는 기초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도 있고 첨예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 순서 없이 나열된 에피소드도 여럿 있다. 과학이나 논평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좋다. 반대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고 VR 기술에 대한 내 생각만 읽고 싶다면 그 장들로 직행하시라. 나의 이야기와 주장의 일부는 긴 각주에 담겨 있다. 각주를 읽을 시간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 세 개의 부록은 당시의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이지만 과거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두었다. AI가 언제라도 인류를 멸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 확고한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읽어보시길. 시간적 비중에 맞게 내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보통 MR이라고 이야기하죠. 혼합 현실보다는 고전적 VR을 더 많이 언급할 것이다. 혼합 현실에서는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최근에 홀로렌즈에서 경험할 수 있듯 가상의 사물이 현실 세계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머릿말 마지막에 제런 러니어는 어릴 적 나를 만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책을 쓴 시점에 제런 러니어가 어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아보려는 거야. 이 책은 VR이 보편되는 것과 때를 맞춰 출간될 것 같아. VR을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어린 제런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개발 중이라는 싸구려 VR 얘기 좀 해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VR 세상을 만든다고? 네, 이때 어른 러니어가 이야기하죠. 안에 있을 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네, 정말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비즈니스와 그리고 소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새로운 자신의 아바타로 우리가 요즘에 부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드디어 코로나로 인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런 러니어가 그 만들어낸 가상 현실이라는 이런 언어로부터 발생되어진 그리고 기술로부터 발생되어진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메타버스의 출발점 아까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했죠? 바로 제런 러니어의 상상력 안에서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그 상상력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초월적인 세계라고 불리면서 요즘에 아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요. 가상현실의 탄생 노승영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부피감이 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런 러니어가 정말 이야기꾼이에요. 책을 너무 재미있게 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VR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가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500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메타버스의 그 광풍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류할 것인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인류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자유와 그리고 또 발전된 문명을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진 남자예요. 제런 러니어.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컴퓨터 과학자이자 철학자, 시각예술가, 작곡가, 영화감독 이미 제런 러니어는 시대를 앞서서 엔잡러로 활동을 하고
그의 상상력이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가 상상하는 세상을 환각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하나의 표현 문화로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 TV에서 시리즈로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반야심경 이야기와 제런 러니어의 가상현실의 탄생을 같이 교차적으로 읽어가시면 이 메타버스 세계, 초월적 세계라는 것이 또는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사유체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 TV는 마치고요. 10월에 발간될 메타버스 스쿨 혁명 저의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